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그런 장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어제 미 증시가 또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또 오전 중에는 지수가 또 많이 밀리는 모습까지 나와서 그렇게 녹록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참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좀 못 올렸던 것 같네요. 카페에 글도 올리지 못했고 또 카페에 이렇게 또 염려의 글을 또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요새 시장 보면은 쉽게 반등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증시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에도 한번 언급드렸었고 또 카페에 글도 올려드렸던 영국발 LDI 이슈에 대해서 어, D-Day가 정해져 있는 일단은 악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14일 영국 중앙은행의 이 국채 매입 프로젝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사실 지수를 반등하더라도, 네,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악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 강한 반등도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0월 14일 날 알 수 있는데 이 미국의 CPI 9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굉장한 경계감이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내일과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가 매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악재를 한 번 더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한은 10년 만에 기준금리 3%로 인상, 영국 중앙은행 국채 매입 연장 관련 혼선이 있으나 우리는 10월 14일 매입 종료 시점을 꼭 확인해야 된다. 오늘 참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 증시가 뭐 장중에 상승도 하긴 했었는데 장 막판에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죠. 바로 영국 중앙은행의 이 총재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일단은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좀 밀렸었는데요. 어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3일뿐이 남지 않았다. 영국 니네 연기금 잘 대비를 해라. 더 이상 매입은 없다. 이번까지만 도와주고 매입을 종료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전체적으로 뭐 국채라든지 시장이 굉장히 놀라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정확히 1시 무렵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이 하나,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영국 중앙은행이 이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네, 영국 은행들에게 채권 매입을 연장할 것을 시사했다, 뭐 신호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더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양시장 보면은 사실 지수는 코스피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대형주가 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비대칭적인 흐름의 상승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행히 뭐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더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수로 보면은 딱 이 구간이죠. 한시 구간에 저도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지수가 좀 들어 올려지길래 뭔가 했더니 바로 이 시점에 아래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들어 올렸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영국발 리스크가 제일 크게 시장에서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지난주 미 증시가 급락 마감하고 어제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가운데 시장을 덮고 있는 수많은 악재 중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영국 연기금의 마진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불안이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을 힘들게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일 미 증시의 경우 장중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장 마감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10월 14일 데드라인을 주며 연기금의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이 미 증시는 다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 영국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기사에 나스닥 선물 국내 증시 반등 흐름으로 다행히 아랫꼬리를 달면서 직전 저점을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수는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코스피가 연내 마이너스 34%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구간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노이즈가 많다 보니 시장이 답답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유지하며 어찌되었건 10월 14일까지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며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대해야 될 것 같고 장중 이슈로 발생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대장주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되 그 외 절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몇몇 종목 안에서만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종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종목군들이 저평가인지 저평가가 아닌지 같은 저평가인데 상대적으로 A라는 종목이 훨씬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저평가지만은 다른 저평가 종목은 안 가고 미래 성장성까지 받침이 되는 저평가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스에 바닥을 잡았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어떤 게 탄생하는지 지속해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시장의 대장 테마가 어디다, 명확하게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다, 이게 딱히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몇 거래일로만 봤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 수급이 강했던 부분이고 이 두 종목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이 두 종목도 단기 저항권에 진입한지라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보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봤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도 대형주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된 어제 나왔죠. 1조 5천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국의 리튬 기업의 이 70%대 영업이익을 계산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된 부가가치 창출을 본다면은 지금 구간은 싸 보이는 가격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바로 지수 먼저 좀 보죠. 지수 먼저 일단 나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아주 빠르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데요. 아직 회복을 좀 못해서 회복이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가 완전히 회복을 하면서 21선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도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만 좀 보면 일단 다행인지 그 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사실 강한 반등도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한 1% 정도 반등하고 나왔는데 이 지점을 빠르게 올라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바닥을 깼다 아니면은 쌍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일단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바뀐다면 그때가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보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필두로 거의 수급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못해서 이 구간에 시가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해서 뭐 SK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단기 고점 이 저항 구간이라고 해야죠. 단기 저항 구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구간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하단에서는 다시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이러한 누적 수급을 바탕으로 뭐 21선 근처에서 본다든지 21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구간에서 눌림 매매로 대응하시면 일단 우량주 안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를 보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계속 쭉 밀렸었는데 염호 이슈가 시장에 더 부각이 저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 구간을 악성 매물대 구간이죠. 배당락이 터졌던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밀린다면 한 22만 5천 원 선에서 눌림 매수로 대응을 하면 지금부터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오늘 시장 보면 이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장중에 이제 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도 그 다음에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도 좀 올랐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두 종목 다 뭐 거래 대금도 별로고 평소에 움직이는 종목의 형태도 별로여서 아예 매매를 하지 않고 좀 관망을 했었습니다. 시간 외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일단 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리튬 광산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쌍봉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반등만 좀 즐기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매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여서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저는 시가를 좀 확인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보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이러한 동전주들의 이상급등이 굉장히 많았죠. 베트남 개발을 필두로 CBI라든지 이런 동전주들, 수많은 동전주들이 지금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뭐 흥하이온이라든지 시장에 전혀 이슈가 없는데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솔고바이오라든지 전부 다 동전주죠. 솔고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네오펙, 솔고바이오, 글로벌 SM 등 수많은 동전주들이 이상하게 지금의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은 안 하는 게 조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너무나 가파르고요. 또 눌림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 눌림 포인트가 너무나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에 파이nem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강하게 얘는 사업회사, 파인테크닉스는 지주사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조금 저는 이 종목을 물려서 좀 넘어왔다가 어제 이 라인 자체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위에서 잡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잡았으면 오늘 수익을 좀 크게 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윗구간에서 뭐 약수익 정도 한 3%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종가에 좀 잡았고 시간 외에서 세 번째 텀이었던 것 같아요. 16시 40분 정도에 뭐 일부 물량을 좀 팔고 나머지는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장에 이 구간을 업고 이 위에까지는 올라와 줄 걸로 일단은 예상은 하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FNF라든지 뭐 이런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나눠졌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회사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고, 전환사채가 조만간 시장에 풀린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더 많이 밀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사채 가격 자체가 7,200원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더 밀린다, 전환사채 가격 근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적 분할 전에 시가총액이 대충 6천억 정도 됐던 종목인데,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합산 시총이 3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폴더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봐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 좀 조심스럽게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쪽 볼게요. 데모.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도 매우 센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푸틴의 바이든이 요청한다면 뭐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이 좀 나왔었는데, 시가 갭이 좀 높아서 고려만 하다가 시가 갭이 너무 높게 뜨길래 고려만 하다가 그냥 중간에 따라붙어서 저항에 좀 걸어놨는데 좀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빨리 움직여서 뭐 수익은 내긴 했는데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단타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우리가 관찰이 필요한데, 많이 밀렸을 때, 많이 밀리면 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보면은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렸죠. 잘못하다가는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저항은 이 음봉으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강력한 저항의 자리인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저항 구간이죠. 오늘 시가부터 깨고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라 뭐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이런 갭으로 돌파한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이 단기적으로 눌림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매수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지지가 확인된다면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 주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올 때 웬만해서 잘 소외가 안 되는 섹터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좀 좋은 종목이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잘 안 눌리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눌림 포인트가 온다면은 뭐 예상치 못하게 급락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이 저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 자체가 지수가 빠질 때도 해지 종목이 하락을 했죠. 지수가 오전에 빠질 때도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밀렸는데요. 당연히 금통위에서 픽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 뭐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올랐던 주식은 제자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도 그런 가능성이, 긴축의 우려, 그 다음에 시장의 급락이 연속된다면 일단은 가장 상한가를 많이 갔던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가 많이 밀리면은 그때 한번 보면 좋겠죠. 지금 윗구간에서는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SCI 평가정보 정도 아래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실 특별하게 재료는 없는데, 최근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데요. 다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높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SPG라든지 로봇주 많이 밀린다면 두산부터 해서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